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십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 오행상으로는 비겁, 직상, 재성, 관성, 인성 이걸 음양해서 5 곱하기 2 그래 10 그래서 십신 계속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싹 하시면은 여러가지 양말, 남성, 여성, 아동, 스포츠, 덧신 등등 파일 덧신 여러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섞어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십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 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십신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체성은 여자에 해당합니다. 체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 오늘이 일간이죠. 그리고 일간을 보는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걸 체성이라고 하는데 남자의 경우 체성은 여자에 해당합니다. 비겁이 강한 남자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대운은 10년 만에 돌아온 운이 대운이고 세운은 1년에 돌아온 운이 세운이 되겠습니다. 비겁이 강한 남자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겁운이 들어오면 비겁, 오행상 비겁입니다. 비견과 급제, 음양으로 나눌 때는 세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겁운이 들어오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굽히지 않는 자존심에 허세가 더해져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겁이 강한 경우 비혼의 경향이 강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경험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 비견과 급제에 해당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는 60간지 중 천간 지지를 간지라고 하죠. 60간자, 갑자을축해서 계속 60, 환갑, 회갑, 60관지 중 총 12개입니다. 60관지 중에서 12개, 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라고 하면요, 일간, 천간 지지에서 일주, 년, 월, 일, 시, 그래 천간에 일간하고 지지에 일지를 해서 일주, 천간 지지 합해서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 일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갑인 일주, 을묘 일주, 병호 일주, 정사 일주, 다시 말하면 일주, 일간과 일지, 일간 해서 일주, 천간 지지를 합해서 일주로 하죠. 그래서 갑인 일주, 을묘 일주, 병호 일주, 태어난 날, 정사 일주, 무진 일주, 무술 일주, 기축 일주, 기미 일주, 경신 일주, 신유 일주, 임자 일주, 개해 일주, 그래서 1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겁에 해당하는 일주 12개, 60간지 중에 12개가 비겁이 강하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비겁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열거한 일주들에서 비겁의 특징, 비견과 급제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 이렇게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겁에 해당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를 말씀드립니다. 갑인, 갑목과 인목, 그리고 을묘, 을목과 묘목, 병호, 병호와 오화, 정사, 정화와 사화, 그리고 무진, 무토와 진토, 그리고 무술, 무토와 술토, 그리고 기축, 기토와 축토, 그리고 기미, 기토와 미토, 그리고 경신, 경금과 신금, 신유, 신금과 유금, 임자, 임수와 차수, 그리고 개해, 개수와 해수, 이렇게 12개 일지가 비겁이 강하다는 거죠. 비견과 겁재가.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면을 먼저 보시죠. 비견이란 개요 이렇게 해서 쫙 나오죠. 도표 그리고 설명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도면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비견이란 개요 단어의 뜻 견줄비 어깨견, 그래서 어깨를 견주다, 어깨가 나른하다. 견줄비 어깨견.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만 있다면 한문을 좀 알고 익히는 것이, 익혀야 알겠죠? 익히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글로 전부 풀이는 해놨는데요. 원래는 모두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세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배우지 않는 분들,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한글로 다 해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의 관계, 오행 말씀드렸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 시계 방향으로 계속 우측에서 좌측으로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시 또 목생화, 이렇게 계속 반복 순환이 되겠습니다. 밖에 원은 생, 안에 별표, 화살표, 별표 모양은 극.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거는 목을 기준해서 목이 일간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목, 을목 등등 갑목이나 을목이 목이 기준인데, 목이 일간이 극하는 것은 토성, 재성, 목극토. 그래서 편재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관계, 일간을 기준으로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천간이나 지지가 있을 때 비견이라 한다. 비견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오행의 관계,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태어난 날, 일간을 기준으로 나와 오행이 같고,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목이면 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천간이나 지지가 있을 때 비견이라 함. 그리고 파생된 음이 방향성이나 운동성을 같이 하는 것, 똑같은 색깔, 나의 분신.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비견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자세하게 보시죠. 비견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이 갑을, 천간 10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음양해가지고 10개인데 그 기준이 천간. 그리고 다음은 천간과 지지. 천간 기준 바로 밑에
예, 기준이 간목인데 천간 간목 그리고 지지의 임목 했을 때는 비견이다. 비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간목, 천간의 간목이나 예, 지지의 임목 서로 양목입니다. 기준이 간목일 때. 그리고 을목과 예, 비견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라고 그랬죠. 예, 기준이 을목일 때 천간 을목 그리고 지지 묘목 같은 음목이기 때문에 비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예, 천간이 병화가 기준일 때 천간 병화 그리고 지지 사화 서로 양화하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예, 정화가 기준일 때 천간 정화 지지 오화 예, 음화하기 때문에 예, 정화나 오화는 비견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정화일 때. 그리고 다음은 예, 무술 무가 기준일 때 예, 제가 예, 착각했네요. 무가 기준일 때 천간에 일간이 예를 들어서 무다 하면은 천간에 무토나 그리고 지지의 진술 진토 술토는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기준이 기토일 때 일간 기토일 때 만약에 기준이 기토다 하면은 천간 기토 그리고 지지에는 충미가 같은 음토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란색이 토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노란색. 그래서 지금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두 개인데 토에 한해서만 네 개가 되죠. 예, 진솔충미. 그건 왜 그러느냐? 계절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간이역 혹은 중계 역할, 중매 역할, 다리 역할 하기 때문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이에 예, 진은 봄, 예, 화는 미, 술은 예, 수는 예, 화는 그러니까 여름은 미, 그리고 가을은 술, 그리고 겨울은 예, 겨울은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은 봄, 예, 진은 봄, 그리고 미는 여름, 그리고 술은 가을, 그리고 축은 겨울이, 축토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예, 정화가 기준일 때 예, 지금 기토까지 했군요. 그래서 경금이 기준일 때는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 서로 양금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준이 신금은 음금이죠. 천간의 신금 그리고 기준이 신금일 때 천간의 신금이나 지지의 유금은 같은 음금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기준일 때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 서로 양수이기 때문에 임수도 양수, 해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은 게 비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개수 마지막 천간의 10번째 개수가 기준일 경우 예, 천간의 개수 그리고 지지의 차수 음수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예, 도면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비견의 의미에 앞서 네, 지금 설명이 쫙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한 사항이 예, 처음 들으신 분 혹은 기초가 없으신 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것. 그래야 머리에 좀 쏙쏙 들어가기도 하고 이해도 되게 이해가 되도록 천천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견의 의미에 앞서 비견 음양이 같다는 거죠. 예,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게 비견. 비견은 그 기준이 되는 일간과 오행상으로 같고
음양도 일치하는 간지를 일컫습니다. 양이면 양이고 양이면 오행도 양, 오행 같고 양, 예를 들어서 양목이면 천간 지지가 양목일 때는 비견이다. 다른 을목도 역시 천간 을목이 기준일 시에 천간의 을목 그리고 지지의 묘목 이것도 비견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예를 들어 정이면 또 화면, 병화면 등등 해서 똑같은 거 천간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임수다 하면은 천간의 일간의 임수 그리고 지지의 해수 같은 양수기 때문에 비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비견은 그 기준이 되는 일간 태어난 날 보는 사주의 주인공 그리고 기준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랍니까? 자기가 주인공 유일무이한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체라고도 하고 본원이라고도 하고 명주라고도 하고 그렇답니다. 비견은 그 기준이 되는 일관과 오행상으로 같고 음과 양도 일치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 천 빼고 지 빼고 해서 간지 생략해서 간지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자꾸 하면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래도 미리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간지는 천간할 때 간, 지지할 때 지 그래서 앞에 천자와 밑에 지자를 빼고 간점은 아하 천간 지지고 지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같고 오행 그래서 음양오행 그리고 십신 간지 이런 걸 잘 기억하시라는 이유가 있으면 자꾸 반복되죠. 왜 반복되냐? 모르면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또 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신 육친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주 공부의 절반을 마쳤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신 계속 이어집니다.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르면 음과 양, 오행은 같은데 음과 양이 다르면 급제가 되는 것인데 비견과 급제를 함께 통틀어 비급이라고 한다. 오행상 비급은 비견과 급제, 음양까지 따질 때는 비견, 급제가 분류가 되고 오행상으로 말할 때는 비급이라고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십신들은 예를 들면 정제와 편제, 정관과 편관은 그 구분이 명확한 편입니다. 때문에 여러 명약 관련 강의나 서적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비견과 급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성을 정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견과 급제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십신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나왔죠. 비견과 급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공통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과 자르듯이 둘로 정확하게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비견, 급제가 그만큼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는 비견과 급제의 특징을 구분지어 정리하겠지만 첫째, 비견과 급제는 유사한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견의 성격에 비견 음양 같고 그리고 오행도 같고 그 비견의 성격에 더하기 플러스 보태기 비견의 성격에 더해서 폭력성, 전복성, 의외성, 극단성을 추가하면 급제의 성격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시기 성격이 된다는 점에 유념하시면 비견, 급제, 비급의 의미가 잘 이해되실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견, 급제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견과 급제는 유사한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견의 성격에 더해서 보태기입니다. 비견의 성격에 더해서 폭력성, 전복성, 의외성, 극단성을 추가하면, 즉 네 가지입니다. 폭력성, 전복성, 의외성, 극단성을 추가하면 급제의 성격이 된다는 점에 유념하시면, 신경 쓰시면 비견, 급제, 비급의 의미가 잘 이해되실 겁니다. 비견과 급제의 의미가 잘 이해되실 거라 이 말입니다. 비견의 의미, 첫째, 인간관계. 비견은 인간관계에서 나와 어깨를 견주는 사이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드렸죠. 견줄비, 어깨견. 그래서 비견은 인간관계에서 나와 어깨를 견주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나와 학렬이 같은 형제,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특히 동성, 가로 닫고, 자매, 가로 열고, 특히 동성, 가로 닫고, 시아버지, 가로 열고, 여자의 경우, 가로 닫고, 친구, 쌍둥이, 동료, 선후배가 비견이 의미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비견, 급제, 식상, 식신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오행 십신을 이해를 해야 사주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사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견의 의미,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신을, 육친과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주 명리에 꽂히며 사주 명리를 반은 맞췄다 해도 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견의 의미, 둘째, 자존심. 나와 똑같은 오행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똑같은 간목을 예를 들면 간목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병화가 있으면 또 하나 병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있으면 또 하나의 을목이 있다. 아니면 임수가 있으면 또 임수가 있다. 이게 비견입니다. 나와 똑같은 오행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술한 게 아니고 탄탄하다는 것. 그래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일간에 따라 강하게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내면에서 잠재되어 사생활의 영역에서 강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분에게도 많이 좀 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